아까부터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을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그녀의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길에서 들리던 것과 흡사한 소리다. 빠진 것은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차들의 굉음뿐이다.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아까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끔 제 손가락에 대답을 써주셨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잠깐 왼쪽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무릎으로 거둔다. 명확하지 않은 허공에서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미간이 천자로 깊게 패어있다. 응급실에서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어떤 나이 든 여자가 화상을 당한 것 같았어요. 4살? 아니 3살쯤 된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계속 이상한 고함을 질렀어요. 의사가 반말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본 그 사람들을 떠올린다. 머리가 희끗한 우파가 화상을 입었다. 무릎을 찜질하던 의료기구가 갑자기 터졌다고 했다. 자지러지게 울던 3살 배기 아이는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다. 앳된 엄마가 가재수건에 싸가지고 온 나달 같은 손가락 마디를 받아들고 간호사는 말했다. 얼음 주머니에 싸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저희 병원은 봉합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기진한 아이를 들쳐업은 앳된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빨리요.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 다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입구 쪽 처치실에서 한 중년 여자가 위세척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목구멍에 호수가 박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었다. 아직 젊은 의사가 거친 반말로 그 여자를 모욕했다.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한 모금을 들이켠다. 잠시 쉬었다가 한 모금 더 들이켠다. 끊길 듯 끊어지지 않은 풀벌레들의 소리가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혼자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그가 자주 침묵한다. 제 눈이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아카데미에서는 모릅니다. 굳이 알려야 할 이유가 없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끊는다. 그녀는 캄캄한 창밖의 전신주를 내다본다. 빽빽하게 얽힌 검은 전선들이 고압의 전류를 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경만 있으면 이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지요. 그의 침묵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미묘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그녀는 느낀다. 삐르르 삐르르 높은 현을 서툴게 켜듯 예민한 소리가 뒤늦게 그의 음성에 겹쳐진다. 다시 침묵이 불쑥 끼어들고 이번엔 높은 현을 켜는 예민한 소리가 먼저 울린다. 언젠가 눈이 아주 나빠질 거란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아주 캄캄해지는 거냐고. 사실 그 질문은 아버지에게 해야 했죠. 시력이 나쁜 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무심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어떤 질문에든 필요 이상 최선을 다해 대답하는 분이었죠. 그녀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뱉는다.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13시간 동안 어머니는 눈과 입을 반쯤 벌린 채 느린 숨을 쉬었다. 10여 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오빠 부부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중이었다. 쉬지 않고 그녀는 어머니 귀에 속삭였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아도 청각만은 살아있으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호스피스의 충고 때문이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골라야 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린 시절 네 식구가 벌였던 여름 한낮의 물장난, 시멘트를 얇게 바른 한옥집 마당, 호수에서 투명하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 재빠른 동작으로 양동이의 물을 받던 아버지와 오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혼박 젖은 채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7살의 그녀. 갑자기 20살은 젊어진 듯 말괄량의 처녀처럼 깔깔 웃던 남편과 자식들에게 물바가지를 끼웠던 엄마. 어머니의 검은 입술을 물수건으로 죽이며 자신의 마른 입에 생수병을 기울이며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더 빠르게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했을 때 그 일은 일어났다. 새 같은 뭔가가 문득 육체를 떠났고 그 육체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엄마, 어디로 갔어? 눈꺼풀을 감겨드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게 입속으로 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대답해 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할 거라고. 단지 아주 뿌옇게 될 뿐이라고. 그게 뭔지 나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그때 이미 아주 나빴던 왼쪽 눈으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여동생이 부엌으로 달려가더군요. 불투명한 비닐봉지를 찬장에서 찾아내서는 얼른 자기 눈에 대보더군요. 이건 소파고 이건 책장이야. 저건 흰색이고 저건 주황색이야. 이렇게 걸어도 안 넘어질 수 있어? 신기해하는 여동생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으며 어머니는 무섭게 그 애를 노려봤죠. 그는 생수병을 입술에 기울인다. 달게 물을 마신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운 관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본다. 혈육들을 추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어둡고 단단하던 그의 얼굴이 연해진다. 어렴풋이 밝아진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누구도 내 시력에 대해 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여동생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까운 미래와 오빠의 먼 미래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걸 막 깨달았던 거죠. 그걸 이해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진지했어요. 기척 없이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 그의 얼굴 속에 새 같은 무엇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따스한 감각이 그녀에게 즉각적인 고통을 일깨운다는 것. 곧 깨닫는다. 듣고 있나요?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반쯤 마신 생수병을 왼손에 쥔 그가 문득 불안하게 묻는다. 팔을 뻗어 침대 옆에 책상에 생수병을 내려놓는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그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진다. 어린 시절 사촌들과 했던 숨바꼭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집성촌이었던 아버지 고향의 작은 아버지 댁에서였다. 수건으로 그녀의 눈을 가려놓고 손윗 사촌들은 숨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기척을 향해 손을 뻗으면 웃음을 참지 못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한참 허공을 더듬다 서늘한 기운이 들어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을 가린 수건을 제 손으로 풀고 활짝 문이 열린 방들을 살핀 뒤 모두 밖으로 나가버린 것을 알았다. 거기서 듣고 있나요? 그의 얼굴에서도 빛이 꺼진다. 따스한 새가 웅크리며 숨는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발과 무릎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기척을 낸다. 들고 있던 생수병을 의자에 내려놓는다.